크기라든가 또 글꼴, 또 글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강조들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종래의 HTML에서는 참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글꼴의 크기라든가 색상 이런 것들이. 그러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한번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폰트 스타일.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TML에서는 H 태그하고 여러분 또 뭐 쓰셨어요? 예, 폰트, 뭐 태그 있었죠. 폰트 한 칸 띄고 사이즈는 얼마, 한 칸 띄고 컬러는 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효과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CSS에서는 폰트 스타일 시트를 이와 같이 마련해 놓고 있지요. 자, 먼저 보시면은 그 속성은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이 있어요. 폰트 패밀리하고 콜론 찍고 해당 글꼴명.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폰트 패밀리 도둠체 이러면 나는 현재 외문서의 내용을 도둠체로 하겠다. 글꼴을 컬러. 이거는 말 그대로 글자의 색상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얘는 폰트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 컬러를 쓰면은 글씨 색상으로 이해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레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러면은 나는 글씨 색상을 빨강으로 하겠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좀 다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컬러 콜론 찍고 색상 값을 즉 레드, 그린, 블루 즉 RGB 코드에 그 RGB는 0에서부터 최대 255까지 그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255는 10진수로 255는 참 이렇게 쓰지만 컴퓨터에서는 2진수, 16진수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255는 FF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의 최고 크기는 0부터 FF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샵을 써야 해요. 그리고 FF000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드 부분에만 255 제일 큰 값을 줬다. 나머지는 0이다. 하나도 다른 색깔은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 빨강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6개의 그 색상 값이 F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밝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샵 2222 이렇게 쓰면 정말 밝은 색깔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거는 뭐 얘기한 적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글꼴 크기. 폰트 사이즈, 콜론 찍고 글꼴 크기. 이 크기도 참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이 9pt 이러면 9포인트. 그 다음에 20픽셀. 이게 여러분 절대 크기가 있고 상대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글꼴에 비해서 글씨를 더 크게 키우겠다, 더 작게 키우겠다, 더 작게 줄이겠다. 이게 상대적인 크기고 그냥 얼마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절대 크기예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굵기 지정. 글씨를 굵게 할까요? 웨이트 볼드. 웨이트 700. 이렇게 수치로 써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좀 낯설죠? 보통 이렇게 우리는 볼드라고 쓰는 게 눈에 많이 익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이탈릭 혹은 노멀. 글씨를 삐딱하게 기울인 꼴로 지정할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할까요? 이거죠? 이것이 폰트의 주요 속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폰트 속성을 그 CSS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CSS가 우리 앞전 시간에서 이제 뭐다 그리고 어떻게 쓴다는 거는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속성을 여러 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럴 경우 그 앞에 선택자 있었죠. 네. 그러한 선택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 자세히 안 배웠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자의 종류와 CSS 구현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웹페이지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런 걸 많이 보시면 간혹가다 이렇게 앞에 헤드하고 슬래시 헤드 사이에 CSS는 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범용 선택자를 보면 이렇게 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 그럼 이건 뭐냐면 현재 HTML 문서 전체에 대해서 값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별표, 그 집합기호 열고 그리고 속성을 쫙 써줘요, 이렇게. 폰트 사이즈 12pt, 컬러 그린. 그러면 현재 HTML 문서의 모든 글씨 크기와 색상은 12의 그린으로 세팅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표. 그러니까 문서의 일부분만 어디 부분에서 색깔을 이렇게 넣어라 이게 아니라 전체 다. 그게 유니버셜 선택자예요. 별표만 찍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ID 선택자. 여러분 여기 얘네들은 많이 쓰이는 애들이에요. 얘, 또 클래스 이런 애들 많이 써요. 그러니까 ID 선택자는 앞에 샵이 붙었으면 ID 선택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샵 ID명, 그 다음에 집합기호, 속성, 값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ID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여러분. 그래서 ID는 일종의 약속된 어떤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HTML에서 그 여러분이 어느 부분의 글씨 색깔을 강조하겠다 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게 어느 부분인지를 알려면은 HTML과 CSS 사이에 뭔가 그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ID예요. 그래서 HTML에서 해당 ID 이름 호출하면 그 부분에서 나를 불렀구나. 내가 그 속성을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세요. 샵, 미드 폰트.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현재 ID명으로 미드 폰트를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도둠체, 폰트 사이즈 14pt, 컬러 레드. 그러니까 도둠체의 14포인트의 레드는 문서 전체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 미드 폰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HTML 내부에서 div id는 미드 폰트, 바람과 햇빛의 작품 슬래시 div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바람과 햇빛의 작품 여기에만 이러한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러한 속성들이 적용이 될 뿐 다른 데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얘기고 여기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떠요. 바람과 햇빛의 작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이디명.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또 보이시죠? 클래스는 점으로 시작을 해요. 점, 클래스명. 그 다음에 속성, 값.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제가 고쳐드릴게요. 나중에 올릴 때. 이거 콜론이에요, 콜론. 이게 다 세미콜론으로 들어갔군요. 네, 콜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콜론으로 보세요. 클래스명, 속성, 콜론, 값. 그래서 클래스명을 지정해주면 HTML 항목에서 해당 클래스 속성을 기술해서 값을 적용해요. 이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ID 이름 쓰면은 HTML에서 된다고 했는데 클래스도 클래스 이름만 써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ID하고 클래스가 똑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벌써 굉장히 많이 있겠는걸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점, 미드 폰트, 아무튼 폰트 패밀리, 도둠체, 폰트 사이즈 14, 컬러 레드. 위에 하고 똑같아요. div 클래스는, 그러니까 이때는 id가 아니라 클래스는 미드 폰트, 바람과 햇빛의 작품. 이러면 결과는 이와 똑같이 떠요, 여러분. 근데 정말 궁금해요. 그렇다면 id를 써도 될 텐데 왜 클래스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클래스는 차이점이 id는 한 번밖에 못 써요. 재사용이 안 돼요. 근데 클래스는 또 밑에서 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인 천국에 와인 천국 이렇게 뭐 하나를 더 쓸 거예요. 그러면 div 클래스는 미드 폰트 와인 천국 슬래시 div 이러면은 똑같은 글씨체를 또 내용은 다르지만 또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id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명시적 선택자 나오죠? 이거는 명시한 태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 기존의 HTML의 태그들 있죠. 뭐 body, 뭐 h1, 2,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hr, 뭐 img 이런 태그. 그러한 태그의 속성 값하면 HTML에서 그 태그를 쓰면 얘가 그런 속성을 갖고 HTML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H1, H2, 폰트 패밀리, 도둠체, 컬러 그린. 이러면 H1과 H2 태그는 도둠체의 그린 색상을 갖고 HTML 내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태그 H1 태그 이렇게 쓰면 그 예전에 오리지널 태그가 아니라 그린 색깔의 도둠체가 입혀진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그 선택자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폰트 패밀리 속성이 나오는데 시스템 글꼴은 윈도우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글꼴이에요. 도둠체, 굴림체, 궁서, 바탕 이런 거. 기본 글꼴은 필기체, 명조체, 장식 스타일, 뭐 그리고 산세리프, 뭐 판타지, 모노스페이스 이런 글꼴이 기본 글꼴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여러분 절대 단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남들이 뭐라든 나는 이 포인트로 하겠어. 그냥 절대치 9포인트, 10포인트 독창적인. 근데 상대는 항상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글꼴에 비해서 더 작게 할까요? 더 크게 할까요? EM. 그 다음에 EX가 있는데 이거는 그 문자열 중에 소문자 X가 있어요. 그 높이를 1로 봤을 때 그거보다 더 크면 X보다 더 크면 1보다 큰 값이고 그거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고. 퍼센트는 백번율. 기존 글씨의 뭐 70% 수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X는 픽셀, 해상도에 대한 상대 크기인데 그 픽셀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그 해상도를 얼마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그렇게 자동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 단위라고는 썼지만 사실은 절대 단위스러운 상대 단위예요. 그러니까 절대 단위로 생각을 하세요. 픽셀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전 예제가 이제 나왔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해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css java 02.html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래요. 이게 이제 원래 HTML 모습인데 이것을 CSS 폰트 스타일을 사용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나도록 훨씬 좀 세련돼 보이죠? 얘는 투박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나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정말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글씨가 또 되게 답답한 느낌인데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죠. 왠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그 HTML에서 뭐 폰트 사이즈는 얼마 이렇게 폰트 태그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신 내용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럼 해볼 건데요. 해보기 앞서서 참고로 저하고 프로그램 제가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혼자 댁에서 이제 해보시려면 잘 안 될 거예요. 작업 순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 번씩 더 작성을 따라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따라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요. 에디트 플러스로 저는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CSS 자바 2를 여세요, 여러분. 열면 이렇게 떠요. 뜨죠? 정말 투박하게 읽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참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꾸며보도록 하죠. 자, 헤드하고 슬래시 헤드 사이에 커서 놓는 거 아시죠? 자, 놓고 어떻게 쓰라 그랬죠, 먼저? 스타일, 그리고 타입은, type, 타입은, 여기 T자 2번 큰일 날 뻔했군요. 자, 이렇게 텍스트, CSS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뭐부터 할까요? 우선 명시적인 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여기 H1, Y스토리 보이죠? 이게 아까 너무 투박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H1 태그는 나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폰트 글씨체, 패밀리, 폰트 패밀리, 콜론, 그리고요. 이렇게요. 좀 독특한 걸 써보죠. 커시브. 영어니까요. 커시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약간 필기스럽게 나오게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두 번째 속성 써야 되겠죠. 여러분 물론 엔터 치고 써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폰트 사이즈. 사이즈를 얼마로 할까요? 한 18포인트로 해볼까요? 18pt.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은 16이나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세미콜론 찍고 또 컬러 속성 있었던 거 기억나요? 컬러는 뭘로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익히는 차원에서 막 조합을 해서요. EE, 저는 00FF.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강조가 됐으니까 이제 색깔이 아무래도 보라색 계열이 나오겠죠? 자, 집합 끼고 닫고. 이래서 H1 태그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H1 태그는 이제 옛날의 H1이 아니라 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려면 우선 슬래시 스타일 써놓고 자, 결과 볼게요. 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Y 스토리. 바뀌었죠? 개념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명시적인 선택자였습니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를 바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까베르네 소비뇽. 이 내용도 아까 막 색깔이 되게 이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꿀 건데 여기는 P 태그 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디 선택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샵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름을 부제목이라는 뜻으로 서브타이틀 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도 이름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아이디 선택자예요. 서브타이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폰트 패밀리. 그래서 글씨체는 이번에는 도둠체로 제가 써볼게요. 세미콜론. 자, 이번엔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맞추는 게 이쁘겠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굵게. 웨이트가 아까 굵기였죠? 폰트 웨이트.
자, 웨이트, 그러고 콜론 찍고 얼마. 그냥 볼드라고 쓰자 이거죠. 700을 써도 되고. 된 거죠? 세미콜론 또. 이번에는 사이즈, 폰트, 사이즈. 얼마로 할까요? 아까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14. 제목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또요, 색상, 컬러.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샵. 저는 이번에는 빨간색의 인심을 좀 많이 썼어요. FF. 그리고 그린도 색깔을 넣습니다. 그냥 뭐 55, 아주 약간 소량만. AA. 이러면 파란색을 아까보다 조금 농도를 줄였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대괄호 닫고 엔터.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까베르네 소비뇽에 적용할 거니까 여기 P만 있으면 안 되죠. 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이디 선택자는 아이디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그랬죠. 아이디는 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따옴표 열고 이 아이디명, 서브, 타이틀 이렇게 써야 해요. TITLE. 이게 틀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된 거죠?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나오죠? 이해되시죠? 또 연필.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 또 선택자도 써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 본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본문은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써보죠. 클래스는 뭐부터? 예, 전부터예요. 그리고 이름은 저는 베이스 폰트라고 쓸게요. 이렇게. 참고로 이 이름이 싫으면 고쳐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또 쓰겠습니다. 폰트 패밀리. 여러분은 써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쓰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하게요? 복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꼭 필요해요. 왜냐면 그 아시잖아요. HTML 써보셔서 똑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용만 조금 고치면 돼요. 여러분은 익히는 차원이니까 부지런히 써보셔야 해요. 자, 저는 썼습니다. 다음에 글씨 크기를 자, 웨이트는 안 키워요. 빼고 필요 없으면 딜리트. 자, 갭이 있으면 좀 그렇죠? 올릴게요. 사이즈는 얼마? 보통 본문은 여러분 9포인트 많이 사용하는데 예, 그래서 9포인트를 하죠. 예, 웹페이지 본문이 보통 9포인트 많이 써요. 컬러는요? 컬러는 우리 좀 약간 어떻게 가야죠? 검정색 6000 정도? 연하게 가요. 암회색 이렇게. 완전 검정은 0이 6개예요. 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베이스 폰트를 어디다? 본문에다. 여기 div 스팬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div 태그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참고로 div 태그하고 스팬 태그 여러분 HTML에서 잘 배우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div하고 스팬 태그는 되게 많이 쓰여요, 유용하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 다음 줄로 계행을 시킬 때도 div 스팬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보통 그거죠. 그 본문의 내용을 입력할 때 그 왼쪽 오른쪽 여백 같은 걸 생각해서 반듯하게 내용을 입력할 때 우리 보통 div 태그 많이 써요. 스팬은 그런 그 영역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div. 자, 클래스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아이디 아니에요. 클래스는 이름이 뭐였더라요? 따옴표 열고 베이스 폰트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됐죠. 근데 제 얘기는 아이디는 한 번만 쓰는 데 비해서 여기 스팬 태그에 이 클래스를 동일하게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된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아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훨씬 더 깔끔하죠, 여러분?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갈 때는 아까처럼 소스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작업 순서 따라서 여러분 꼭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배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